나타, 양전을 비롯한 곤륜의 도사들과 인사를 나누어 보낸 뒤에 무왕에게 하사받은 제나라로 떠나면서 모든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총총합니다. 천교와 절교의 선계대전이 드디어 마무리가 되고 주나라 군대는 면지성을 향해서 출발하게 되죠. 마지막 봉신연이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지성은 사령관 장규라는 인물이 아내와 함께 지키고 있는데, 장규는 독각 흑연수라고 플래시처럼 엄청 빠른 짐승을 타거든요. 황묘랑 황묘 의형제 4명이 있는데 황묘 포함해서 오악이라고 불러요. 근데 장규가 독각 흑연수의 빠른 속도를 이용해서 오악을 순식간에 다 봉신대로 날려버리게 됩니다. 근데 진짜 초반 비중에 비해서 황비호가 너무 순식간에 죽어가지고 저도 좀 놀랐어요. 근데 뭐 그만큼 장규가 보통 인물이 아니다, 뭐 요런 거겠죠. 다음으로 양전이 나서는데 장규랑 싸우다가 일부러 잡혀서 장규 막사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장규를 도발하고 장규는 화가 나서 양전의 목을 쫙 베가지고 성문에다 걸게 되는데, 잠시 뒤에 부관이 와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장규가 너무나도 아끼는 독각 흑연수가 목이 잘린 채 죽어있는 거예요. 장규 이게 무슨 일이냐 싶었는데 성문에 양전의 머리가 아니라 독각 흑연수의 머리가 걸려있는 거죠. 이게 양전이 변신술을 이용한 건데, 장규가 복수를 다짐하고 다시 나서서 양전이랑 싸우다가 칼로 한번 또 찔러가지고 잡아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도수를 못 쓰게 부적을 붙이고 닭과 개의 피를 부어가지고 칼로 목을 이렇게 쫙 베어버려요. 근데 잠시 후에 또 시녀가 비명을 지르면서 오더니 장규의 어머니가 밥을 먹는데 갑자기 머리 위에 핏물이 쫙 쏟아지더니 목이 잘려가고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양전의 변신술을 얕본 거죠. 그걸 보고서 장규랑 장규의 부인은 복수를 위해서 뛰쳐나가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서로 주거니 받거니 막 이렇게 싸우다가 장규한테도 토행손처럼 땅속을 다닐 수 있는 술법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땅속에서 토행손이랑도 한번 싸워봤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토행손이 스승 구류손한테 가서 땅을 단단하게 만드는 술법을 부적에다가 받아오겠다고 하고서 길을 가는데, 장규 부인이 어느 날 밤에 이상한 바람을 느껴하고 점을 쳐보니까 토행손을 막아야 되는 거지. 이대로 가면 내 남편 죽게 생겼으니까. 이걸 장규한테 얘기해줘가지고 장규가 재빠르게 쫓아가고, 토행손이 또 룰루루루루 이렇게 가고 있는데 몰래 뒤에서 칼로 토행손을 쫙 두 동강을 내버리게 됩니다. 장규 부부는 기뻐하면서 토행손의 목을 성문에다가 걸게 되고, 태공만 깜짝 놀라죠. 아니 어디 싸우러 간 것도 아니고 구류손 만나러 간다더니 왜 갑자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리고 그걸 보고서 부인 등선옥은 눈물을 흘리면서 장규한테로 가겠다고 막 뛰쳐나갑니다. 주변에서 말리려고 하는데 붙잡을 겨를도 없이 그냥 뛰쳐나가게 돼요. 그러고서 성문 앞에서 장규를 부르게 되죠. 야 이놈의 자식아 나와라! 그러면서 장규를 부르니까 장규는 안 나오고 대신 장규의 부인이 나서게 됩니다. 그렇게 두 여자의 싸움이 시작이 되는데, 등선옥은 검은 돌을 던지고 장규 부인은 품에서 49개의 금침을 등선옥의 얼굴 쪽으로 던지거든요. 근데 날아간 침이 눈에 맞게 되고 등선옥은 순간 앞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 사이에 장규 부인이 칼로 등선옥을 싹 베어버려서 등선옥의 영혼도 봉신대로 날아가게 되죠. 굉장히 허무한 죽음이죠. 태공망이 속상해하고 있는데 토행손의 스승 구류손의 또 다른 제자가 오게 됩니다. 구류손이 예전부터 제자가 봉신방에 이름이 있는 거 알았잖아요. 근데 뭐 그렇다고 죽었는데 죽었어? 이러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 그런데 또 절교와의 싸움 이후에 직접적으로 간섭은 할 수 없어서 땅을 단단하게 만드는 주술을 부적에다 담아서 태공망 진영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태공망이 장규를 성에서 먼 곳으로 유인을 하고, 그 사이에 나타가 장규의 부인에게 건곤건을 빡 던진 다음에 창으로 푹 찔러서 봉신대로 날려버리고 면지성을 함락시켜버리게 되죠. 태공망을 쫓아가던 장규는 뒤늦게 면지성이 함락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자기를 잡으러 오는 곤륜의 도사들을 피해서 땅속으로 들어가지만 이미 예상한 일이었다. 장규가 땅속으로 들어간 사이에 부적으로 땅을 단단하게 만들고 부드러운 곳을 찾아 나오는 장규의 머리에 몽둥이를 빡 휘둘러서 머리를 깨트려버리게 되죠. 면지성은 정복했는데 이런 코딱지만한 성에서 황비호랑 황비호 의형제, 토행손하고 등선옥 죽음에 마음이 아파서 태공망은 눈물을 흘리게 되고, 빨리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속도를 내게 됩니다. 드디어 조가 근처에 도착한 주나라 군대를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남쪽, 동쪽, 북쪽 600명의 제후들과 그들의 군대가 맞이해주게 됩니다. 다들 히발한테 충성을 맹세하고, 야 다음 왕은 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히발이 무슨 말씀이죠? 그런 거 아니고. 에? 야, 쟤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히발이 얘기하기를 아버지 희창이 죽기 전에 유언을 했다. 절대 반역은 안 된다. 우리 집안이 모셔야 하는 왕은 상나라의 주왕이다. 그래서 안 된다. 곧 죽어도 자기는 왕을 안 한대. 그러면 여기 너는 왜 왔냐? 물어보니까 주왕 정신 차리게 해주려고 왔다는 거야. 그러면서 반역을 할 수 없다고. 여러분 우리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제후들이 얼탱없어 하죠. 태공망이 자 진정들 하시고, 지금 그거 중요합니까? 누가 왕이 되는지 지금 중요해요? 주왕 저대로 두면 안 됩니다. 일단 끌어내고 우리 함께 설득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겨우 다독이고 나서 제후들의 병사를 포함한 모든 군대의 총사령관이 되어서는 조가로 진격을 서두르게 됩니다. 이제서야 주왕한테 태공망이 엄청난 군대를 끌고 코앞까지 왔다는 소식이 전해지는데, 주왕이 깜짝 놀라서 신하들을 막 불러 모아요. 그러고 나서는 야 저기
이렇게 아무나 나가서 좀 막아봐. 야 너네 이대로 둘 거야? 이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미 충신들은 다 죽거나 떠나버렸지. 지금 여기 지금 어중이 떠중이만 남아있고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간신들만 남았잖아. 이래서 사람들이 불편한 얘기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유튜브만 알고리즘이 아니고 주변 사람도 알고리즘이다. 아무도 나서서 싸우러 가질 않으니까 기회를 엿보고 있던 간신 비렴이 저 의견 있습니다 하면서 장군을 공개 모집하자고 얘기를 해요. 주왕이 야 그걸 누가 오겠냐. 그러니까 전하 돈 앞에 장사 없다고 연봉 많이 주고 성과급이랑 이런 거 잘 챙겨준다고 공고 내면 많이 몰릴 겁니다 전하. 그러니까 주왕이 역시 너다. 당장 진행해. 그리고서는 달기랑 놀려고 다시 들어갑니다. 비렴의 자매품 앙레가 씩 웃으면서 와서는 둘이 다 하이파이브 한번 쫙 하죠. 비렴의 속셈은 뭐였냐. 뽑힌 장군들 월급 줄 때 주왕한테 큰 돈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수수료 떼고 전문용어로 뽀찌라고 하죠. 이거를 일본말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는 개평. 아무튼 지들이 한번 챙겨 먹고 줄 생각이었다. 나라가 기울어지고 망해가도 간신들은 자기들의 뱃속 채우기에만 급급했다. 그리고 다음날 특채 공고문이 올라오는데 3명의 건장한 장정이 오게 됩니다. 원홍, 오룡, 상호라고 하는 인물인데 얘네는 사실 매산에 살고 있는 7요괴 줄여가지고 매산 7괴 중에 3명이었다. 라는 거죠. 천교하고 절교의 싸움을 지켜보던 매산 7개는 절교가 너무 비참하게 당하는 걸 보고는 천교한테 복수할 기회만 노리고 있었는데 상나라의 장군으로 주나라랑 맞서 싸우겠다. 그래갖고 셋이 요괴라는 것도 모르고 상나라에서는 병사를 주고서 전장으로 보내게 됩니다. 연합군의 사령관이 된 태국만은 금빛 갑옷을 입고 장수들과 딱 서 있고 상나라 군대가 와서 처음에 장수들끼리 싸우게 되거든요. 주나라 어떤 장수가 매산 7개 중에 상호랑 싸우다가 중요한 순간에 둘이 이렇게 막 뭔가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 검은 연기가 퐁 하더니 두 사람을 감싸요. 그리고 잠시 뒤에 상호가 주나라 장수의 목을 들고 이렇게 웃는 거예요. 사실 이 검은 연기로 감싼 순간에 상호의 원래 모습 거대한 뱀으로 돌아가서 도구로 기절시키고는 칼로 목을 이렇게 싹 베어버린 거죠. 이 당황한 태국망이 다른 장수를 내보냈는데 이번에는 오룡이 나와서 비슷한 방법으로 주나라 장수를 단칼에 베어버리게 됩니다. 오룡의 정체는 거대한 지네였다. 어쩔 줄 모르는 태국망한테 양전이 가가지고는 쟤네 사람 아닌 것 같다. 쟤네 요괴인 것 같다. 나타랑 내가 실험 한번 해보겠다고 속닥거리는 순간 오룡이랑 상호가 달려드는데 나타 마크2랑 양전한테 상대가 안 되죠. 매산 7개 둘의 공격을 딱 맞고 나타랑 양전이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농반동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지롱 이렇게 하면서 자기네 진영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특채로 뽑은 장수들이 잘 싸우고 있다는 소식은 조가로 전해지게 되는데 주왕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달기 세자매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왜 세자매냐? 원래 달기랑 녹대에서 신선인 척하고 있다가 주왕이 이렇게 딱 덮쳐가지고 못 이긴 척 후궁이 된 꽝욕의 희미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한 명은 누구냐면은 전에 그 태국망이 맨 처음에 조가 앞에서 전 볼 때 와가지고 이렇게 까불다가 태국망이 벼루로 머리 팍 깨버리고 죽은 척하고 있다가 주왕 앞에서 벼락 맞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었던 옥비파 요괴. 얘 이름이 왕귀인이라고. 그때 달기가 막 부들부들하면서 막 태국망 이랬었잖아요. 그리고는 기운 회복하라고 녹대에다가 걸어놓고는 시간이 지나서 쿨타임이 돌아가지고 얘가 기운을 차렸나봐. 그래서 어느샌가 달기 추천으로 주왕이랑 같이 놀고 먹고 있었던 거죠. 주왕이 달기네한테 이제 괜찮을 것 같다고 그러고서 녹대에서 경치를 보다가 백성들이 개울을 건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한 노인은 차가운 개울물을 그냥 건너가는데 어떤 소녀는 덜덜덜 떨면서 건너가게 돼요. 그걸 보고서 주왕이 이상하다. 세상의 이치에 따르면 젊은 소년이 아무렇지 않아야 하고 노인이 덜덜덜 떨어야 하는데 어째서 쟤들은 반대냐. 그러니까 달기가 자기가 그런 거 잘 안 돼. 노인은 태어날 때 부모가 젊고 건강해서 뼈가 꽉 차게 태어났고 소년은 늦둥이라 뼈가 비어있게 태어나면서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주왕이 진짜냐고. 아이 설마 그러겠어? 그러는데 달기가 그러면은 오빠 잡아가지고 다리를 잘라보면 어때요? 그러니까 주왕이 좋대. 그래서 당장 가서 둘을 잡아오라고 하고 영문도 모른 채 노인과 소녀는 잡혀오게 됩니다. 주왕이 병사를 시켜서 도끼로 둘의 다리를 찍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둘은 죽게 돼요. 주왕이 잘린 다리의 절단면을 살펴보는데 달기 말대로였던 거죠. 주왕이 너무 신기하다. 달기야 너 모르는 게 없다 진짜 똑쟁이 이러면서 막 신기해하면서 이런 거 어떻게 아냐고 얘기하니까 달기가 자기는 음양의 원리를 알기 때문이래. 그러면서 임산부를 보면 몇 개월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리고 애가 고개가 동서남북 어디를 보는지 이런 것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왕이 야 그러면은 임산부도 좀 데리고 와 그거 한번 봐보자 이렇게 해서 병사들한테 시키는데 그 소식을 들은 주왕의 친척들이 와가지고 앞다퉈서 말립니다. 너 지금 제정신 너 미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친척들이 하도 역정을 내니까 그때 주왕이 제정신이 잠깐 돌아오거든요. 근데 새 요괴가 주왕 곁에 딱 붙자마자 요괴들의 요기에 취해가지고 주왕의 눈빛이 흐려지더니 임산부 셋을 잡아오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대든 친척도 죽이려고 하다가 달기가 죽이지 말고 그냥 노예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한순간에 왕족에서 노예로 전락하게 돼버리죠. 조금 있다가 병사들이 임산부를 잡아오니까 배를 갈라서 확인하고 이번에도 달기 말이 맞아요. 주왕은 너무 재밌어하고 달기랑 새 요괴들은 오늘
오늘 밤 잡아먹을 신선한 시체를 보고 매우 기뻐하게 됩니다. 한편 매산 7개랑 싸우고 있던 태공망은 양전한테 운중자의 조효감으로 원홍, 상호, 오룡의 정체를 확인하게 돼요. 중간에 막 나무요괴도 나오고 막 그러긴 하는데 얘네는 그냥 까불다가 불태워져 갖고 사라지게 됩니다. 며칠 뒤에 매산 7개 중에 첫째 원홍이가 밤에 군대를 이끌고 기습을 해요. 먼저 상호랑 양전이 싸우게 되는데 처음에는 사람의 모습으로 둘이 싸우다가 승부가 나지 않으니까 상호가 거대한 뱀으로 변신하고 양전은 거대한 뱀과 싸워야 한다면 지네지 이러면서 거대한 지네로 변하게 되거든요. 그리고는 날아가서 뱀을 두동강 낸다고 하는데 지네가 날아? 그리고 지네한테는 날카로운 날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이 시점에서 평범한 지네가 아니다. 말로만 지네라고 하고 지 변하고 싶은 모습으로 변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날카로운 날개로 뱀으로 변한 상호를 수십 조각으로 동강내고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와서는 벼락을 우르릉 해가서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동생의 죽음을 보고 대노한 원홍이 달려드는데 원홍은 나타가 가세에서 2대1로 싸우게 되니까 도망치게 돼요. 원홍의 정체는 매산의 흰 원숭이 72가지 변신술을 할 줄 안다고 하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설정이죠. 그리고 한쪽에서는 주나라 병사들을 썰고 있던 오룡이 거대한 지네로 변신해서 다시 한번 양전한테 달려드니까 양전이 이번에는 커다란 수탉으로 변신해서 지네를 뽁뽁뽁뽁 찢어버리게 됩니다. 그걸 보고 원홍이 나머지 4명의 형제들을 불러오게 되는데 나머지 4명의 형제들은 거대 멧돼지가 변한 주자진, 산양이 변한 양현, 금빛 늑대가 변신한 대래, 코끼리보다 커다란 물소라는 설정의 금대승 이렇게 넷이 합류하게 되는데 사실 뭐 특별한 화력이 없어요. 멧돼지 요괴는 양전이 먹히는 척하면서 속에 들어가서 심장을 주먹으로 계속 때려. 빡빡 야, 너 살고 싶으면 태공망한테 가라. 이렇게 빡빡 때려갖고 태공망 있는 데까지 데리고 간 다음에 목을 쫙 베어버리고 산양이랑 늑대는 양전이 데리고 다니는 효천견으로 다 무찔러버리게 됩니다. 그나마 물소로 변신한 금대승은 처음에는 사람의 모습으로 좀 싸우다가 물소로 변신해서 도망다니는데 양전이 쫓아가다가 여화를 만나게 돼요. 여기서 여화가 갑자기 나오대요. 그 처음에 주왕한테 성희롱 당해가지고 달기 몸속에 여우 요괴를 넣은 그 선인 있잖아요. 양전한테 어디 가냐고 물어보고 소몰이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알겠다고 하더니 그 소 그냥 잡아다 줘요. 금방 잡아다 줘. 양전이 고맙다고 하고 태공마한테 데리고 가서는 목을 싹 베어버립니다. 병사들끼리 싸움은 이미 주나라 병사들이 상나라 병사들 밀어버렸고 매산 7개 중에서는 원숭이 요괴 원홍만 남아있게 되죠. 양전이 앞장서서 쫓아가는데 둘이 변신술 대결을 펼쳐요. 막 온갖 날짐승 들짐승으로 변해서 막 쫓고 쫓깁니다. 그러다가 매산으로 도망치는데 가다가 향기로운 냄새가 나서 이게 뭐지? 하고 두리번 거렸는데 복숭아 나뭇가지에 복숭아가 너무 먹음직스럽게 걸려있는 거예요. 원홍이 하루 종일 굶은 상태여가지고 이걸 맛있게 먹고서 나무 밑에서 쉬고 있는데 저기서 양전이 뛰어오네. 야, 이 원숭이놈아! 이러면서 뛰어오네. 맞서 싸우려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웬걸 이 복숭아가 보통 복숭아가 아니었던 양전이 갖다 놓은 복숭아였던 거예요. 이걸 먹었더니 허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네. 그래서 결국 부적을 탁 붙인 채로 양전이 포획을 하게 됩니다. 태공망 앞에 끌려간 원홍이 한 번만 살려달라고 자기가 진짜 오랜 시간 수련했는데 저 이대로는 죽을 수 없습니다. 태공망이 내가 알 거야? 야 얘들아 그냥 목 베버려. 주나라 장수가 와서 목을 쫙 잘라서 떨어뜨리는데 잘린 목에서 머리가 다시 솟아나더니 원홍이가 아무도 나를 죽일 수 없어. 너희들 내가 기억해뒀다가 복수할 거야!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태공망이 이놈! 건방지구나! 막사 안으로 들어가서 호리병을 하나 들고 나오는데 그 호리병이 유갑도인이 태공망한테 준 거거든요. 뚜껑을 뽕 열었더니 서늘한 기운과 함께 그 안에서 칼이 쫙 나오는데 칼에 눈썹이랑 눈이 달려있는 거예요. 이게 막 설정이 뭐 태초부터 막 어쩌고 하면서 엄청난 칼이래요. 태공망이 칼한테 가서 원숭이 목을 베어라 이러니까 칼날이 쫙 날아가서 원홍의 목을 한 바퀴 이렇게 싹 돌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스릉 하면서 원홍의 목이 툭 떨어지게 됩니다. 이 칼이 나중에 한 번 더 요긴하게 사용하게 되는데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이렇게 매산 7괴를 물리치게 되는데 나중에 서유기에서 이랑진군이 데리고 다니는 매산 6형제가 있거든요. 원홍은 손오공이 모티브고 나머지 6마리 요괴가 매산 6형제로 나오는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드디어 주나라 병사들은 조가에 도착해서 공략을 시작하는데 이 친구들이 아주 그냥 작정을 하고 문을 걸어 잠궈서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 됩니다. 태공망이 고민하고 있는데 나타가 와서 그거 그냥 우리가 성 안으로 들어가서 난장을 좀 피우고 그때 밖에서 공격하면 이거 성 함락하는 건 순식간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태공망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백성들이 다치기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여론전을 선택합니다. 백성들을 설득하기로 하는 거죠. 거창한 내용의 편지를 써서 수천 발의 화살에 묶어가지고 성 안으로 뽕뽕뽕 이렇게 쏘게 됩니다. 물론 화살촉이 있는 부분은 뭉툭하게 만드는 센스를 발휘해주죠. 주왕의 폭정에 지친 백성들이 편지를 읽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반기를 들게 되고 하나둘 거리로 나오게
나오게 되는데 병사들이 막으려고 해보지만 이미 민심은 돌아버린 상태가 되죠. 밤이 되니까 백성들은 횃불을 들고 궁궐을 둘러싸서 시위를 하고 일부 백성들은 성문을 열어서 태공망의 군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도 모르고 3명의 요녀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주왕은 백성과 군대의 함성 소리에 깜짝 놀라게 되고 안 되겠다. 오랜만에 내가 한번 직접 나서주지. 갑옷을 입고 창을 들고 호위 부대를 끌고서 나오게 됩니다. 태공망이랑 800명의 제후들은 주왕을 보고 깜짝 놀라요. 왜냐면 사실 주왕을 얕잡아 보고 있었거든. 몇 년 동안 술만 먹고 향락에 젖어 있었으니까 이 사람이 뭐 운동을 했겠어 뭐 했겠어. 근손실 제대로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창을 들고 말을 타고 나온 주왕의 모습을 보니까 완전 딴 사람이고 눈빛도 막 반짝반짝 거리고 왕의 위엄이 느껴지는 거예요. 태공망도 보고는 와 왕은 왕이구나 요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왕이 오늘 내가 너희 역도들을 모조리 없애주마. 태공망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 하늘이 우리 편이다. 왕께서 지은 죄가 너무 많다고 얘기를 하고 그동안 주왕이 지은 잘못을 10가지로 정리해서 얘기를 합니다. 달기한테 빠져서 나란 일을 등한시한 일부터 시작해서 강황후의 눈을 뽑고 손을 찢어서 죽인 일, 은홍하고 은교 두 왕자를 죽이려고 한 것, 여러 충신들을 죽이고 친척인 비간의 심장을 도려낸 일, 나라의 기둥인 4대 제후를 죽인 일, 채분이랑 주지육림을 만든 일, 황비호의 아내를 탐해서 죽인 일, 그리고 달기, 호미희, 왕기인이 요괴인 걸 알면서도 도파민에 쩔어가지고 궁궐엔 요괴의 기운이 가득하고 밤마다 요괴들의 먹이가 된 궁인들의 뼈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일 등등등등등등 해가지고 쭉 이야기를 하게 되죠. 태공망의 이야기가 끝나고 제후들과 곤륜도사들 그리고 주왕과 주왕의 장수들의 싸움이 시작되는데 다른 것보다 주왕이 잘 싸워. 애초에 피지컬이 좀 타고나기도 했고 스승이 황비호랑 문중이었잖아요. 하지만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주왕도 상처를 입고 궁궐 안쪽으로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근 뒤에 농성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무왕 희발이 태공망이랑 제후들한테 여러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너네 얘기할 때부터 이럴 줄 알았어. 우리는 상나라의 신하입니다. 왕을 상처 입히다니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요런 그 상황 파악을 못하는 건지 속이 없는 건지 아무튼 뭐 지독한 아주 외골수 같은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후들이 몰라 너 빠져. 그래서 저기서 짱 박혀서 보거나 있어. 그러니까 희발이 알겠습니다 하면서 저쪽으로 가서 쭈그려져 있게 됩니다. 그걸 본 간신 비렴과 앙레는 나중에 전쟁이 끝나면은 희발에게 주면서 주나라에 붙어먹기 위해 주왕 몰래 옥새를 훔치자는 계획을 세우게 되고 주왕은 달기네한테 오게 됩니다. 주왕이 생각보다 벅차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달기가 그러면 자기가 동생들이랑 가서 물리치고 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주왕이 그렇게 한번 해보겠냐 잘 부탁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정도면은 주왕도 어느 정도 얘네가 요괴라는 거를 알고 있는 게 확실한 거 아닌가. 그냥 예쁜 사람 정도로 생각을 하면 밖에 군대가 와 있는데 나가라고 하겠어? 달기, 힘이, 왕기인 셋이 갑옷을 입고 무기를 챙기고 바람이랑 안개를 일으켜서 태공망 진영으로 달려드는데 이거 뭐 싸울 수나 있겠어요? 태공망네는 언제 오나 싶어서 밖에서 궁궐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뭐 물론 이제 달기 세자매 때문에 주나라 병사들도 많이 다치긴 했는데 역부족인 걸 깨닫고 다시 궁궐로 돌아가게 됩니다. 주왕이 해볼만 하냐고 물어보니까 달기가 오빠 안 되겠어. 죽을 뻔했어. 그러니까 주왕은 이제 하늘이 나를 버린 것 같다. 우리 각자 살 길을 찾아 흩어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드디어 오랜 시간 작업해온 상나라 멸망 미션이 완료를 눈앞에 두니까 달기랑 두 동생은 도망칠 궁리를 하기 시작하죠. 태공망은 다행히 곤륜도사들이 요괴들을 무찌르긴 했는데 이거 언제 또 공격 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없애버리려고 작전을 준비하고 양전한테는 힘이 그 꽁요괴 있죠. 뇌진자한테는 달기 그리고 위호라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 자세히 얘기 안 했는데 나중에 합류해서 활약하는 멋진 친구 있습니다. 그 친구한테는 옥비파 요괴 왕기인을 붙잡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엄하게 얘기합니다. 너네 못 잡아오면 군법으로 다스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셋이서 예 알겠습니다 승상 이러고서 딱 밖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셋이서 똑같이 하는 얘기가 어디서 찾지? 방법 안 알려줬어. 어디 있는지도 안 알려주고 그냥 너네 못 찾아오면 죽어. 이렇게 다짜고짜 얘기를 한 거죠. 양전이 그러면은 우리 하늘로 올라가서 살펴보자고 해서 셋이 하늘로 쫙 올라가서 살피다가 기가 막히게 새 요괴가 도망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달기 세자매는 궁궐에서 궁인 몇 명을 잡아먹고 배를 채운 뒤에 궁에서 빠져나와 도망치는데 양전, 뇌진자, 위호 셋을 만나서 오랜만에 정정당당하게 3대3 대결을 하게 됩니다. 승부는 좀처럼 나지 않고 도망치는 요괴들을 곤륜 도사들이 쫓아가는 가는 길목에 웬 상서로운 빛이 쫙 있길래 보니까 새 요괴가 무릎을 꿇고 누구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여화였던 거죠. 여화가 또 나왔어. 새 요괴가 눈물을 흘리면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여화가 차가운 눈빛으로 옆에 있는 동자한테 야 쟤네 셋 다 묶어버려 이렇게 시켜요. 그러니까 달기가 전에 우리한테 상나라 멸망시키라고 해갖고 우리가 고생 해가지고 상나라 멸망하게 만들었는데 우리한테 상은 주지 못할 망정 우리를 죽이러는 태공망한테 넘기기 이거 너무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화는 내가 나라를 망하게 하라고 했죠. 언제 백성들 잡아먹으라 했어? 언제
충신들 다 죽이라고 했어. 주왕만 피폐하게 만들라고 했더니 지들도 신나서 아주 음탕하게 지내면서 백성들 힘들게 해놓고 이제 와서 뭐가 너무하다고 하는 얘기냐고.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왕이 피폐해지면 당연히 백성들 사는 거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라가 망한다는 게 뭐 갑자기 잘 지내다가 갑자기 망하는 게 아니잖아. 이건 살짝 여화가 어거지 부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했죠. 하지만 새 요괴들은 그 말을 듣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서는 순순히 양전에게 끌려서 태공망한테로 가게 됩니다. 태공망을 만난 달기는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면서 자기는 일개 지방 제후의 딸이고 어릴 적부터 소박하게 살았는데 나라가 이 꼴이 난 게 어떻게 나 때문이냐. 여자 한 명이 어떻게 왕을 뒤에서 조종하겠냐. 그리고 신하들이 무능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애원을 하는데 생각보다 요 말이 설득력이 있어서 주변에서는 그거를 들으면서 그것도 그러네. 그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한 사람들도 있었대요. 근데 태공망은 귀등으로도 안 듣죠. 웃기시네. 네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면 그럴 수 있겠지만 난 너의 정체를 알고 있다. 진짜 달기는 예전에 잡아먹고 달기 몸속에 들어간 너는 천년 묵은 여우요괴 아니더냐. 그 얘기를 듣고 모두가 깜짝 놀라고 달기 세자매는 할 말을 잃게 됩니다. 태공망이 다 죽여버려! 이러고서 막사로 들어가게 되죠. 양전이 호임이 위호가 왕기인의 목을 베고 뇌진자가 달기의 목을 베라고 병사한테 시키는데 달기가 온갖 교태를 부리면서 유혹하니까 병사가 달기한테 정신이 빠져서 칼을 들어올릴 힘 하나 없을 정도의 상태가 돼버립니다. 뇌진자가 태공망한테 요 상황을 설명하니까 태공망이 뇌진자한테 그 병사 감독도 제대로 못하다니 자네 참 무능하구만. 이런 막말을 내뱉고 양전이랑 위호한테 시키는데 둘도 똑같은 상황에 빠지게 돼요. 결국 달기가 보통이 아니란 걸 깨닫고는 태공망이 직접 나서게 되는데 여기에서 그 아까 매산 7개 중에 원웅을 처리할 때 사용한 유갑도인의 칼이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태공망이 명령하니까 칼이 슉 날아가서 달기의 목을 베어버리고 그렇게 나라를 좌지우지한 요녀는 죽게 되죠. 주왕은 새 요괴들과 이별하고 혼자 궁에 남아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싹 불더니 그동안 주왕 때문에 죽었던 사람들이 귀신이 돼서 한 명씩 나타나게 됩니다. 주왕이 모두 물러가라! 이렇게 소리를 쳐서 물리치는데 궁인들이 와서 달기 세자매의 죽음을 알리고 주왕이 눈물을 추르르 흘리면서 자기도 죽기로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시신이 남았을 경우에 혹시나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까 싶어서 궁인을 시켜서 궁 한쪽에 장작을 쌓고 불을 피워서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마지막까지 주왕을 모시던 환관만 혼자 보낼 수 없다면서 전하! 이러면서 함께 불 속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때마침 궁궐문을 부수고 들어온 태공망과 제후들이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희발이 차마 볼 수 없다면서 얼굴을 황급히 이렇게 쫙 가려. 그러면서 한때 우리가 충성을 맹세했던 주군의 최후가 어떻게 저렇게 비참할 수 있냐면서 우리가 참된 신하가 맞냐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합니다. 진짜 얘도 어지간해. 그렇게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온 다음에 궁에 들어가서 그동안 주왕이 벌였던 참극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백성들을 착취해서 만들어낸 녹대의 보물들은 녹대를 해체해서 백성들한테 다시 나눠주게 됩니다. 그리고 궁궐에 남아있는 궁인들을 정리하다가 어떤 장수가 한 소년을 잡아오는데 주왕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에? 은교하고 은홍이 말고도 아들이 또 있다고? 혹시 달기하고 주왕 사이에서 자식이 있었나 싶었는데 궁녀랑 주왕 사이에 아들이 하나 더 있었던 거죠. 주변에서는 다 죽여야 된다고 얘기해요. 나중에 분명히 복수하려 들 거라고. 근데 희발이 절대 안 된대. 결사반대. 절대 죽이면 안 돼. 니네 가만 안 둬. 그래서 아이의 목숨은 지키고 이제 다음으로 새로운 왕을 누굴 세울까? 요거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모든 제후들이 희발한테 하라고 하는데 희발은 죽어도 안 한대. 다른 거는 물렁물렁한데 유독 왕 하라고만 하면 그냥 소심줄같이 그냥 고집을 부리니까 제후들도 슬슬 짜증이 나는 거죠. 아니 지금 지 하나 보고서 다 같이 지금 800명이 와갖고 쓸어버렸는데 지금 왜 저러는 거야 쟤. 이러는데 태공망이 야 너도 적당히 해라. 그러면서 정 그러면 일단 왕해. 왕위를 언제까지 비워줄 순 없잖아. 그러니까 네가 일단 왕해. 그러니까 왕 대행해.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진짜 괜찮은 인물 나오면은 걔한테 넘겨주면 되잖아. 이렇게 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고 희발이 어쩔 수 없다면서 겨우겨우 받아들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즉위식을 마치고 주왕의 아들은 조가의 제후로 머물면서 희발의 다른 동생들을 남겨서 견제할 수 있도록 하고 희발은 서기성으로 돌아가서 가족들하고 재회를 하면서 상나라 정벌은 마무리가 됩니다. 얼마 뒤에 비렴과 앙레가 폭군 주왕으로부터 자기들이 옥새를 지켰다고 옥새를 들고 오는데 희발이 태공망한테 얘네 어떻게 해야 되냐고. 왜 뻔히 수가 보이잖아. 그래갖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니까 태공망이 내가 생각이 다 있으니까 일단 관직 주라고 얘기를 해요. 관직을 받은 두 간신은 뛸 듯이 기뻐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 태공망이 맨 처음에 결혼했었던 마씨 기억나세요? 시간이 지나서 마씨가 세상이 뒤집어졌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면서 주나라의 승상으로 모든 일을 진두지휘했던 인물이 태공망이라는 소식도 듣게 됩니다. 태공망이 같이 가자고 할 때 그거 같이 갈 걸. 그 괜히 이혼하자고 했던 일들을 막 후회하면서 앉아있는데 그 사이에 또 재혼을 했나봐. 채소를 팔러 나갔던 남편이 돌아와서는 똑같은 소리를 하면서 속을 긁어요. 너의 그 엑스 허즈밴드가 태공망이 맞냐? 그리고 그 태공망이 주나라 승상하고 동일 인물이냐? 그러니까 마씨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
헉헉거리고 마씨의 남편은 그런 마씨를 놔두고 아유 이러면서 밭일을 하러 나갑니다. 마씨는 멍하니 앉아있다가 말없이 대들보에 목을 매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죠. 해가 지고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 무심한 얼굴로 시신을 수습해서 뒷산에 묻어주게 됩니다. 태공망은 봉신대로 가서 365명의 혼백을 하나하나 불러서 관직을 주고 서기성 궁궐로 돌아와서 비렴과 앙내를 불러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문도 모른 채 끌려온 두 간신의 죄목을 상세하게 알려주고는 목을 쫙 베어버리고 영혼을 봉신대로 보낸 다음에 비렴과 앙내는 인간계의 쓰레기를 치우는 신으로 임명해서 모든 봉신의 절차를 끝내게 되죠. 태공망은 봉신방에 적힌 이름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지난 날을 회상하고 나타 양전을 비롯한 곤륜의 도사들과 인사를 나누어 보낸 뒤에 무왕에게 하사받은 제나라로 떠나면서 모든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긴 이야기 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기타 등등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시고 독감 조심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